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달 경기 북부 권역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추억의 교외선이 20년 만에 재개통합니다. 본격 운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과 시험 운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양주에 있는 이령역으로 열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다음 달 20년 만에 재개통되는 교외선 운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위한 열차입니다. 시험 운행은 이달 초부터 하루 3차례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널목 차단기와 신호체계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등 23개 항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시설물이 대부분 완료가 돼서 현재 12월까지 시험 운행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잔여 공사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역사를 다시 꾸민다던가 주변에 안전 시설물 울타리든지 안내 표지판 같은 걸 설치하는 공사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외선은 고양과 의정부 사이 약 30km를 잇는 열차로 하루 항복 20회씩 양주 장흥과 송추 등 6개 역을 지날 예정입니다. 고요했던 철길에 기적 소리가 나고 열차가 다니기 시작하자 지역 주민들은 추억을 떠올리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가 개선될 날이 한층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교외선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그 지역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골 깡촌에 그냥 기적 소리 울리고 기차가 들어오고 또 이 지역에 그 열차가 다닌다는 게 아주 그냥 참 좋죠. 편리하면 말할 수 없이 좋죠. 교외선 재개통 목표는 12월 말. 국가철도공단은 시설물 안전성 검증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열차 예비 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등 관계기관은 20년 만에 열차가 운행되는 만큼 건널목 앞에서는 우선 멈추고 선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8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18일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포천 일동 영하 6.2도, 연천 신서 영하 6.1도 등 도내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오는 20일부터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새로 건립하는 자원 회수 시설 규모를 하루 처리 용량 230톤으로 계획보다 10톤 늘리기로 했습니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새 소각장은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하루 처리 용량 230톤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요. 115톤 규모의 소각로 2기로 구성됩니다. 당초 이 소각로는 하루 처리 용량 220톤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소각장 가동 시기는 당초 2029년을 목표로 했으나 2030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시설 규모와 사업비가 확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생활인구 1000만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민들과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군수는 18일 열린 연천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군수는 올해 주요 성과로 수도권 1호선 개통과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선정,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내년의 주요 과제로는 서울 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와 국립 연천 현충원 착공, 연천 구석기 엑스포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는 앞으로 3개월간 모두의 주차장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지정 구획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데요. 모두의 주차장은 배정자가 주차장에 비는 시간대를 앱에 등록하면 이용자는 앱을 통해 비어있는 주차 공간은 사전 결제 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용 기본 요금은 30분당 300원이고 30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법원 설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민 수건이 담긴 과제인 만큼 여야 정치권도 국회에서 공조에 나섰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울산을 제외하면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합니다. 지역사회는 사법 접근성과 시민 권리를 이유로 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인권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국가기관이 이 2대 도시, 대한민국의 2대 도시인 인천에 없다. 서명운동과 1인 시위로 법원 설치 당위성을 알려온 시민사회. 국회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역차별을 언급했습니다. 인천은 서울 및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규제를 감내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역시 시기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인천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협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건 정치권의 몫입니다.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한 여야 정치권은 협치와 성과를 약속했습니다. 김기용 의원님이 21대 때 인천 고등법원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내셨고 저 또한 냈는데 근데 무산된 바 있고 22대 때 또다시 지금 똑같이 이제 도전을 같이 여야가 손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반드시 고등법원 유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의 힘을 다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천 국회의원 14명은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인천 현안을 살피는 연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 여파로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B 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비 11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가격 증감률은 0%로 보합 전환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들어선 건 지난 7월 8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고양, 안양, 부천, 안산시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보합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존에 보합세를 보였던 의정부시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마이너스 0.1%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 조만간 경기도 아파트는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수도권 주택매매 소비 심리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18일 발표한 10월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10월 수도권 주택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13.1로 지난 7월 130.9를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지난 7월 140.6까지 기록했다가 10월 117.7로 내려왔고 인천은 지난 7월 124.5를 기록한 뒤 지난달 109.5로 하락했습니다. 경기는 지난 8월 127.8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달 111.2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소비심리 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에서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주택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3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모두 1,245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56.4%였고 무주택 가구가 961만 8천 가구로 43.6%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주택을 한 건만 소유한 가구는 74%였고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26%였는데요.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3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집당 평균 가구 원수는 2.55명이었고 평균 주택 면적은 86.6제곱미터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참여와 중독 수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의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실시해 19세 미만 청소년 4,71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인천 지역 청소년은 82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33명, 진료 청구 건수는 123건입니다. 이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11명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인천시가 간성 급행버스 체계인 BRT 노선 발굴에 나섭니다. 시는 내년도 국토교통부 간성급행버스 체계 종합계획에 맞춰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용역에서는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주요 간선축을 대상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 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노선들을 우선 살펴보고 관련 경제성과 효과를 추가 분석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역 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최종 선정된 노선이 국토부 BRT 종합계획에 반영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천에는 현재 청라와 서울 강서를 잇는 왕복 47.6km 구간에서 간성 급행버스 1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상담은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며 중국어, 베트남어 등 그 외의 언어도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9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설 보수가 시급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인데요. 보수 지원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이 현장 조사 등 1차 확인 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달 중에 사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인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 20일까지 인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현재 인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10월 말 기준 13만 648곳인데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나 불법 환전을 비롯해 제한업종과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입니다. 시는 각 군구와 인천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개도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